안녕하세요. 황녀의 쌀하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재혼을 하고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남편과 사별하고 전 재혼을 했습니다. 위암에 걸렸던 전 남편은 돌이 막 지난 아들을 두고 4개월 동안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암에 걸린 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한순간에 떠나버리니 그땐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울고 절 힘들게 했는데 남편이 아프고 투병을 하는 동안 엄마 힘든 걸 알았는지 보채지도 않고 아빠 떠나고 나서도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얌전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시부모님과 만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희에겐 아들이 있었기에 시부모님과 연을 끊을 수 없었으니까요. 또 자식을 먼저 보내신 시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겠어요. 저도 힘들었지만 그런 시부모님을 보면 참아야 했던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전 힘든 시간을 보내며 아이를 돌보았고 제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죽은 남편의 친구였습니다. 사실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이유도 모두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켜보고 함께했던 고마웠던 사람입니다.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저희 가족의 모든 힘든 상황을 지켜봤고 같이 해주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더욱 힘들었던 저희 삶에 큰 힘이 되어주었고 친오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고 시부모님에게도 정말 잘했던 사람입니다. 외동이었던 남편의 빈자리 역시 그 사람이 채워주게 되면서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사람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고 저희는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 집에서 같이 살까라고요. 참 못된 저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건 핑계일 수도 있겠네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연히 핑계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편안했고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슬픈 감정이 조절이 되었거든요. 시부모님 역시 저희의 결혼을 이해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고 가족끼리 모여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친구였던 사람이었고 남편의 친구였고 그런 사람과 다시 결혼해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흘러갔고 저도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젠 저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아이도 남편을 잘 따랐고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좋았습니다. 그렇게 한 집에서 살게 된 저희는 다른 가정처럼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술 한잔을 하는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처음 볼 때부터 좋아했었다고요. 고백하려 했었는데 하지 못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죽은 남편과 연인이 되면서 마음을 접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 말하지 않았었어? 라고 말했더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분명 자기한테 표현은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꿈에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정말 둔했던 건가 싶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저에 대한 마음을 접은 적이 없었다면서 이젠 온전히 본인의 여자가 되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저와 재혼을 할 때도 아무 말 없던 사람이 그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남편은 하나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시로 제가 무엇을 하는지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다 전화를 못 받으면 몇십 통씩 전화를 걸었고 전 부재중 전화를 보며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려 받으면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도대체 왜 전화를 안 받는 거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다 못 받았다고 말하면
이제부터 화장실 청소할 때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걱정이 된다면서 말은 했지만 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걸어대니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왔다고 하면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영수증에 나와 있는 품목을 확인하고 일일이 이걸 왜 샀냐고 물어봤고 전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땐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고 저에게 고마운 사람이라고 느껴져서였을까요? 그저 남편이 있어 고마웠고 꼼꼼한 성격이니까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 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준 사람이기에 전 언제나 남편이 하라는 대로 했고 모든 상황들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집에 와서 조금이라도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낮에 어디라도 다녀왔냐면서 물어댔고 모든 걸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어린이집 엄마들과 알게 되었는데 아줌마들하고 커피라도 한잔하고 늦게 들어오면 퇴근하고 집에 와 잔소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제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결혼하고 몇 개월 사이 너무 많이 변해버린 남편을 보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싶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어린이집 엄마들하고 점심 약속이 잡혀 전날 남편에게 다녀온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허락을 받고 다음날 엄마들하고 차 타고 나가 점심을 시켜 먹었습니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려 받았는데 점심 먹으러 나갔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래? 알았어. 그러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려는데 다시 전화벨이 울려 받았더니 글쎄 영상통화를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 먹는지 궁금하다면서 확인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전 다른 엄마들에게 민망했지만 주의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줌마들과 영상통화로 인사까지 나누었고요. 전 정말 민망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었고요. 엄마들은 남편이 다정하다, 많이 사랑하는 것 같다면서 웃어 넘겼지만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분명 남편은 제가 누구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았고 그게 맞았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영상통화를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면 미친 듯 전화를 했을 것이고 또 퇴근하고 집에 오면 폭풍 잔소리를 할 게 뻔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 생활에 너무나 과한 참견을 하니 저도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정말 저에게도 잘하고 아이에게도 잘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저와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술 한잔을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내 생활에 간섭을 하는 거야? 내가 혹시 못 믿어? 간섭? 내가 자주 연락하는 게 간섭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린 이제 부부야. 그런 걸 간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간섭이 아니라 공유한다고 해야지. 부부라면 당연히 공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부가 공유하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점심 먹으러 가서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 무슨 영상통화까지 하고 그래? 다음부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누가 그렇게까지 해. 지금 과하다고 그랬어? 왜? 전 남편은 안 그랬나 보지? 지금 뭐라고 했어? 여기서 왜 그 사람 얘기가 나와?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야.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지금 은근슬쩍 나랑 비교했던 거 아니야? 솔직해져봐. 마음속으로 나랑 비교했던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에서 세상을 떠나버린 그 사람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다니요.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인데 말이죠. 점점 언성이 높아지는 남편을 보니 더는 대화를 하면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화를 내야 할 사람은 저인데 결국 남편을 달래주었습니다. 아무리 달래보아도 진정이 안 되었는지 문을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곤히 자고 있는 아들 옆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비교 아닌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설령 제가 그런 비교를 했더라도 그건 제 마음속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텐데 그걸 추측해서 저에게 화를 내는 현재의 남편을 보니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술도 한잔 했고 피곤했는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잠기가 밝았던 저는 현관 비번 누르는 소리에 잠이 깼고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더니 저를 보며 욕을 퍼붓더라고요. 나가서 술을 더 마셨는지 술이 떡이 되어서 욕을 해댔습니다. 왜 비번 안 바꿨냐면서요. 순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무슨 비번을 바꾸란 소리냐고 물었더니 왜 아직 우리 집 현관 비번이 죽은 남편 생일이냐면서 지랄을 하더라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렇게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보는 거라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무섭긴 했지만 저도 그런 남편에게 그럼 진작 바꾸라고 하지 그랬냐면서 한 소리를 했더니 저를 죽일 듯 째려보면서 제 입을 찢어버린다며 달려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한 대 맞을 것만 같았고 저는 너무 무서워 휴대폰만 들고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친정집은 멀기도 했고 갑자기 나오니 생각나는 건 친한 친구 집 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친구 집까지 택시를 잡아 타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일단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친구도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없었고 남편과 둘만 사는 집이라 다행히도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일단 애를 다시 방에 재우고 나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결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고 당연히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 부부도 너무 놀랐는지 절 진정시켜주면서 술 취해서 그런 걸 거라면서 술 깨면 다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주사가 심한 것 같다면서요. 저도 오랜 시간 봐왔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진정이 안 돼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부부는 다음날 여행을 가기로 해서 본인들 여행 가는 동안 아이와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친구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만 같아 미안했고 고마웠습니다. 다음날 친구 부부는 여행을 떠났고 아이와 앉아 늦은 아침을 먹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봤더니 남편이 술이 깼는지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여보세요? 자기 지금 어디야? 어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어?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집으로 와. 내가 실수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목소리를 들어보니 정말 기억이 전혀 안 나는지 사과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 일단 멀쩡해진 남편과 전화 통화를 끊고 아이 밥 먹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남편은 청소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집을 나간 뒤 화를 못 이겼는지 접시도 깨져 있었고요. 남편이 본인이 무슨 실수를 했냐고 묻길래 전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술을 먹고 돌아와 욕을 퍼부었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 비번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본인도 모르게 자책할 것 같았고 저도 전날 일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술이 너무 취해서 본인도 모르게 쏟아낸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제 출근해도 전처럼 너무 간섭하거나 그러진 않을게. 다 자기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나 너무 이상한 놈으로만 보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는구나 싶었고 저도 더 이상은 따져 묻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고 저도 어딜 가면 간단하게 보고는 했습니다. 또 현관 비번도 바꿨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게 서운했던 모양이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부산으로 며칠 출장을 다녀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 신세를 진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온다고 했고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습니다. 자기 출장 가 있는 동안 친구 부부 놀러 오기로 했어. 아, 그래? 내가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 됐네. 그 부부만 오는 거지? 응, 그럴 거야. 자고 간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술 한잔 하면 자고 가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애도 있는데 너무 많이 마시진 말고. 아, 어머니가 봐주시기로 했어. 어머니?
현석이네 어머니? 어? 애도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겸사겸사 그러려고. 아, 그래 알았어. 마지막 남편의 한마디가 좀 어둡게 들렸습니다. 전 남편 시어머니에게 애를 맡겨서였을까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도 자주 찾아뵙고 잘하던 사람이 결혼하고는 단 한 번도 뵈러 간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과 후가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장 간 사이 친구 부부가 놀러왔고 일찍부터 술을 먹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친구 남편이 아는 친구가 근처에 사는데 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좀 난감하긴 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좀 싫어할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차피 출장도 갔겠다. 지인들 앞에서 남편에게 쩔쩔매고 남편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전 친구 남편 지인을 초대하게 되었고 넷이서 즐겁게 술도 마시고 영화도 보면서 놀았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술 먹는 중 친구가 제게 묻더라고요. 요즘 남편은 어떠냐고요. 괜찮은지 걱정 많이 했다면서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고 남편이 의처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냐면서 별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 같은 케이스는 드물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하는 게 꺼림직하긴 했지만 어쩌다 술 먹으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길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마시고 놀다 친구 부부는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고 친구 남편의 지인도 모두 갔습니다. 저도 술 마신 거 정리하고 잠이 들었고 며칠이 지나 남편이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방학이라 어머니네 며칠 더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출장 가서 집밥이 많이 그리웠을 것 같아 전 맛있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워 귀에 이어폰을 끼고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식사 준비를 마치고 나와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장 다녀왔을 때는 밝았던 사람이 밥 먹으러 나올 때는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말하면 대꾸도 잘 안 하고요. 식사를 마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친구 부부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 자기도 있었으면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다. 다음번에 자기랑 같이 놀러 간다고 했어. 아, 그래? 남편 씻고 노니까 재미있었나 봐? 뭐? 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의처증 같아 보여? 아, 무슨 의처증? 너 나 없을 때 그러고 노냐? 그리고 왜 거짓말했어? 다른 놈까지 불렀던데?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굴 불렀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아주 넷이서 좋다고 놀더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젠 남편 속이고 거짓말까지 해? 전 남편 닮은 새끼냐? 아,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뭔가 꺼내 보여주는데 그건 바로 녹음기였습니다. 세상에 출장 간 사이 거실에 녹음기를 설치해놓고 출장을 갔었던 겁니다. 침대에서 쉬고 있던 게 아니라 그걸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정말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그동안 절 존중해주기 위해 연락을 안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수십 번씩 확인 전화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던 남편은 온전히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고 병적인 말들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죽고 본인 꼬시더니 이젠 본인 하나로 안 되었던 거냐면서 본인 죽으면 또 다른 놈이랑 결혼할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전 두려웠습니다. 눈조차 뜰 수 없을 정도로 절 때리기 시작했고 전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날 전 기절할 정도로 남편에게 맞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될 무렵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다가와 다신 배신하지 말라면서 본인이 때린 건 모두 저 때문이니까 사과는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고요.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전 짐을 쌌고 아이가 있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 몰골을 보신 시부모님은 경악을 하셨고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통증이 심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 뼈에도 금이 갔더라고요. 처음 방으로 도망치려고 몸싸움을 했는데 그때 방문에 걸려 금이 갔던 모양이었습니다. 온몸에는 멍투성이었고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으로 찾아온 남편은 절대 이혼해줄 생각이 없어 보였고 합의 이혼은 절대 안 될 것만 같아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울며 절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소송 끝에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고 현재 그 사람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 아이와 친정집으로 내려와 살고 있고요. 너무 큰 아픔을 겪고 따뜻하게 내민 손을 잡았던 저에게 더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누굴 만나기도 두렵기만 합니다. 이젠 공기 좋은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더는 그 사람을 보고 싶지도 않고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곧 이사를 갈 예정이라 안심이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맞고 집을 나와 몇 개월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찾아오고 연락을 하면서 이혼하면 죽는다는 소리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끔찍했는데 이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 다시 찾아올까봐 두렵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니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